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진행의 김성입니다. 오늘 시장 갑작스러운 큰 폭의 하락으로 당황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양시장 모두 1.4%의 큰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주요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와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또 애플이 생산 차질로 매출 부진을 예상한 점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악재들 그대로 받아들인 오늘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시장 대응하기 힘드셨을 텐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들 더 탄탄하게 다져 나가시기 바랍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을 알차게 도와주실 이지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은 사실 저는 예측하지 못했던 흐름이라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럴 때는 좀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예상이 좀 힘들었고요. 사실 지금 이 정도까지 밀려야 되느냐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겹쳤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관련된 부분, 애플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좀 간과하는 부분이 삼성전자 ETF와 관련된 부분,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그동안 우리 시장을 이끌어왔던 부분이 좀 하락을 했는데 이제 하락의 원인을 알면 좀 대처가 가능하죠. 일단 공포심이 없어집니다. 하락의 원인을 모를 때 공포심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성이 좀 마비되는 현상이 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하락의 정확한 원인과 이 여파를 좀 파악을 하신다면은 오히려 어쩔 때는 또 기회가 작용하기 때문에 물론 오늘 하락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신다면 어쩌면 그동안 조금 힘들어하셨던 부분들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점 저희 시간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락의 원인을 함께 파악을 해보고 좀 대응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오늘 1시간 함께 하시면서 같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여러분의 참여로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계속 신청받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1611, 023153-1612번 이 두 대 전화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꼭 같이 알려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 방법들 외에도 우리 이지환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목록이 뜹니다. 거기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내일 장중에도 언제나 이지환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여러분 종목 진단 들어가기 전에 오늘장 간단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진짜 굉장히 힘든 장이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더 대응하기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 속에 오늘 하락하면서 하루를 마쳤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의 대형주들의 약세가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고 봐도 될 것 같고 그 밖에도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로나19가 한 달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좀 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일단 또 어제 하루 쉬어갔던 미국장 개장 상황도 오늘은 확인을 해보고 또 내일 시장에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이지환 전문가님 오늘장 어떻게 분석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실제로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수급적으로 좀 꼬여있는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하면서 개인들이 좀 대량을 매수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 조정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내일이나 모레 한 2, 3일 정도 이어질 조정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내용적으로 좀 보면,
경제 성장과 관련된 부분, 중국 신종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인데,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증시에 영향을 좀 줬고, 특히 이제 애플 실적과 좀 관련된 공급 차질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서 IT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좀 밀렸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ETF 관련된 문제가 또 나오면서, 문제는 아니죠. 이제 좋은 점인데, 호재가 나오면서 같이 맞물리면서 구조적으로 일단 오늘은 조정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코스피 시장 좀 보시면은, 오늘 거래량을 좀 보시면은, 평소 거래량의 상당히 적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량이 실려서 내려왔다기보다는 악재가 겹치면서 내려왔다, 순간적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수급을 받을 때 한 2, 3일 정도 조정은 좀 이어지겠지만 그렇게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겁나는 조정이 있고 겁나지 않는 조정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조정이 그렇게 겁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객관적 자료를 보면. 그래서 너무 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다만 IT 섹터에 지금 어설프게 지금 고점에 접근하시거나 혹은 눌림목을 못 기다리신 분들은 이번 조정을 활용해가지고 조금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긴다. 특히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은 더욱더 이제 우리가 구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강의 시간에 IT 섹터에 대해서 하락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이후에 오늘은 강의 시간 좀 집중해 주시면 과연 이 하락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는데 그렇게 크게 겁낼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오히려 IT 섹터 같은 이런 주도 섹터들은 지금의 조정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종목 진단 후에 또 강의도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부분들 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종목 상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문자 들어와 있습니다. 지누스 상담 신청해 주셨고요. 매수가가 86,000원 그리고 비중을 상당히 많이 실으셨습니다. 비중을 100% 전체 다 실으셨는데 그래도 지누스 86,000원에 들어가셔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107,500원 지금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자, 이 종목은 좀 어떻게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절대 이제 제가 좀 싫은 게 이렇게 한 번에 한 종목 다 매수하시는 건데 워낙 성공하셨기 때문에 좀 뭐라 하기가 어렵다. 86,000원에 100%를 매수하셨는데 사실 이제 지누스 같은 종목은 잠깐만 설명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펀더멘탈 조금 보시면은 이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사실 이 종목이 어떤 애냐 뭐 매트리스 침대, 뭐 가구 관련된 부분인데 물론 이제 호재는 있습니다. 롯데 쪽으로 다 뭐 파워스토어에 납품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가구 업체가 지금 이렇게 실적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보시면은 2018년도에 6천억대에서 한 500억대 영업이익 정도를 기록했는데 작년에 보시면은 매출이 8천억대로 뛰고 영업이익은 무려 1,100억 이상이 나옵니다. 굉장히 실적이 큰 폭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펀더멘탈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좋아지니까 실적 차트도 계속 우상향하는데 이분은 굉장히 지금 드라마틱한 게 12월 달에 그러니까 실적이 4분기까지 어떻게 좋아질지 알고 86,000원에 딱 매수하셨다 그랬죠.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데 워낙 좋은 위치에서 사셨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 어렵죠. 일단은 이 종목 기술적으로 보시면 지지선은 10만 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하락했던 구간 10만 원 잡으시고 지금은 뭐 고점에서 매도 직무나 실제 계속 우상향했기 때문에 일단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한 방향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익절 라인으로 좀 잡고 크게 밀리지 않으면 여기서 목표 가격은 최소한 13만 원 정도 이상으로 좀 잡으시고 어쨌든 펀더멘탈이 좋아지면서 지금 매도 신호 없이 지금 상승 중이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지누스 상담해드렸고요. 자, 일단 지금 수익은 많이 내고 계시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비중을 한 번에 100% 많이 싣지 말라는 이야기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은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흥국화재 우선주인데요. 네, 흥국화재 우선주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제가 이거를 컴퓨터를 보다가요. 상한가를 찾아가서 상한가에 샀어요. 아, 네. 오늘 들어가셨어요. 네. 몇 퍼센트 들어가셨을까요? 20%요. 20%요. 흥국화재 우선주 신청을 해주셨고, 네, 오늘 상한가를
예, 너무 꼭대기에서 잡아갖고요. 불안해갖고 전화드렸어요. 네, 네. 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급등하면서 이제 상한가 가서 거기서 또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이 이후에 또 흐름이 궁금하시잖아요. 바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지 아니면 되돌릴지 이런 부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 왜 상승했는지 알고 사셨어요? 아니요. 모르죠. 그냥 차트 보고 들어가셨다. 그렇죠. 사고 나서 엄청 후회했어요. 예, 후회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흥국화재는 뭐 테마주입니다. 테마주. 테마주고 어떤 펀더멘탈이 좋다거나 혹은 뭐 우선주와 관련된 메리트가 그렇지 않고요. 철저하게 그냥 테마주로 좀 인식을 하셔야 되고 오늘 그 뉴스 나오는 거 보시면 이게 공시 내용 보면 나와 있죠. 한교안 관련주로 거론되는 흥국화재 상한가에 진입했다. 여기 나와 있죠.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왜 상승했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테마주고 테마주는 어쨌든 간에 테마주로 접근하시면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시면 그러니까 테마주는 절대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날이나 혹은 상한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런 테마주는 제가 늘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로 말씀드릴게요. 테마주는 특히 뭐 정치와 관련된 테마주 마찬가지입니다. 실체가 없는 테마는 이런 데서 길목지키기 하는 거예요. 소량으로 길목지키기 해가지고 이게 뜨면 사는 게 아니고 뜨면 팔아야 됩니다. 항상 제가 이제 강조드린 건데,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흥국화재 우선주 같은 경우는 한번 떴다가 내려왔다가 또 떴다 그렇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한번 떴다가 내려왔다 또 떴다 말은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양이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상승이 지금 따라잡으셨다 그랬죠. 운이 좋으면 이제 내일 좀 갭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내일 만약에 매수하신 가격보다 1원이라도 더 위에 갭상이 나오잖아요. 무조건 파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첫 번째 거래량이 나오면서 여기 제가 항상 강조하는 대량의 거래량이 나오니 여기 고점입니다. 이 위에 매물대고. 그럼 두 번째 거래량이 첫 번째 거래량을 넘어서서 상승을 해야 이 매물을 뚫을 수가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팔고자 하는 사람보다 사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아야 올라가주는 당연한 거죠. 근데 보시면은 오늘 거래량이 나오는데 첫 번째 거래량보다는 적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팔고 싶은 사람이 여기서 사고 싶은 사람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럼 내일 이 종목이 강하게 상승하려면 거래량이 또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위에 구간에서는 뭡니까? 7천원에 붙어 있는 이 구간에서는 사는 사람보다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만약에 갭상을 해가지고 얼마라도 수익이 딱 나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청산하는 전략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상되는 그림이 어떠냐면 이런 종목들은 내일 만약에 갭상을 하잖아요. 갭상을 하면 윗꼬리 달고 요런 그림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런 그림. 윗꼬리 달고 이제 내려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가에서 좀 내려서 망설이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내일 전략을 가격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매수가에서 1원이라도 위쪽에 갭상에서 시작하면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9시 정도 넘어서서 바로 판다. 아시겠죠? 그렇게 대응을 좀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바로 팔아버리라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상담해드렸는데요. 일단 테마주에 접근하는 방법들 저희 이주환 전문가께서 이 앞선 방송에서도 몇 번 설명을 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 꼭 챙겨가시고요. 자 관련해서 이 흥국화재 우선주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전략 짜주셨습니다. 일단 내일 매수하신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갭상승한다면 바로 청산하고 빠져나오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은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수고하십니다. 네, 자 오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보성 파워텍이요. 보성 파워텍이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22,400원에 20%요. 2,400원에 20%요. 예. 알겠습니다. 보성 파워텍은 오늘 들어가셨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 좀 길게 음봉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이 종목 오늘 왜 사셨어요? 좋다겠어요. 좋다해 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이 오늘 급락했잖아요. 시장이 급락하면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장이 급락할 때. 어쨌든 단기간 수익을 내고자 하는 쪽이 시장이 급락할 때 주가를 들어올리면 그 종목에 몰리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종목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때 테마주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금 상담하시는 종목들 대부분 테마주죠. 보선 파격대 같은 거 보니까 오늘 원전 테마 나왔다. 그렇죠. 원전과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딱 불거지면서 테마가 나왔는데 하루도 지금 안 가서 지금 밀려버렸다. 요 정도 이제 바로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뭐 원전 관련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봐야 되고 펀더멘탈상으로 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이제 대량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게 지금 보면 2,400원에 사셨는데 2,400원이라는 가격대가 보시면 앞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못 넘어갔더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철벽입니다. 철벽. 여기는 넘어갈 개연성이 거의 없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테마주기 때문에. 제가 다른 종목 상담할 때는 좀 부드럽게 말씀드리는 테마주 왜냐면 여기서 조금 멈칫멈칫거리면 결국에는 정리를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액이 테마주는 정리해야 될 시기에 정리를 못 하시면 손실이 거의 반토막 이하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제가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여기를 넘어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2,400원 사셨다 그렇죠. 넘어가기 힘든 자리에 근데 사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선택이 잘못됐다 그렇죠. 앞으로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날 테마되는 종목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일단 빠져나오는 전략이 우선시돼야 되는데 일단은 음봉이지만 가격은 상승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보통은 이렇게 한 번 정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락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오늘 한번 크게 하락했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 이렇게 잡으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반등을 이용해 가지고 좀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해서 만약에 운이 좋아서 좀 강하게 좀 반등이 들어와 주면 한 2,200원에서 2,250원 정도까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반등이 제가 지금 가격을 정확하게 제시해드리기는 어렵거든요. 테마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등을 이용해서 무조건 빠져나오자니까. 매수 가격을 고수하시면 안 됩니다. 2,400원까지 고수하고 있으시면 그 밑에까지 왔다가 그대로 내려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반등이 나오려면 굉장히 또 지금 앞에 나왔던 반등들을 보시면 최소한 한 달 이상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반등이 나올 때 2,200원 정도 위에 좀 붙으면 일단 청산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에 테마주 역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이 나오는 날은 절대 테마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 꼭 기억하시고 2,200원 이상 붙으면 일단 청산하고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보성파워텍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또 테마주를 상담해 주셨는데 거래량이 좀 실리는 테마주는 절대 들어가지 말자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요. 이 종목도 반등이 나오면 꼭 빠져나오자는 전략 드렸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도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초록뱀요 1,920원에요. 초록뱀 1,920원이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0%예요. 40%요. 예. 초록뱀도 오늘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오늘 종가 1,920원인데 오늘 정말 테마주 관련해서 상담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BTS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어제 또 급등하고 오늘도 일단 상승은 했지만 또 음봉이 나왔거든요. 자, 이 종목 전문가님 좀 어떻게 볼까요? 예, 반갑습니다, 시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종목 방탄소년단 때문에 사셨다, 그렇죠? BTS 관련돼 있고 초록백은 뭐 관련돼 있는 소속사나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드라마를 제작한다. 자, 요게 뉴스에 나왔다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BTS 테마에 엮여서 이제 상승을 했고. 근데 이제 이 종목도 지금 오늘 이제 1,900원대 사셨는데 제가 앞에서 상담드린 내용과 똑같이 거래량이 최고 많이 터지는 날 잡으면 안 된다는데 요 날 잡으셨다 그렇죠. 자, 이제 대응을 잘 세워야 되는데. 일단 그래도 방탄소년단 테마는 다른 테마보다는 좀 강하다 그러죠. 다른 테마가 하루나 이틀 정도도 채 못 가는데 그래도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상승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자,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는데 대응을 좀 잘하셔야 됩니다. 대응을 좀 잘하셔야 되는 게 일단 기술적으로 바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바닥권에 상승을 했고 보시면은. 딱 들어가신 날에 제가 이제 들어가지 말라는 대량 거래량이 터진 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날 들어갔는데 여기 지금 현재 보면 그래도 위쪽으로 이 종목 내려오지 않고 거래량 터지면서 일단 위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반드시 양봉이 나와야 되고 모레도 양봉이 나와야 되는 딱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를 지지선으로 해가지고 그림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음봉이 나와버린다 이러면 여기 지금 갭으로 떴던 이 부분에 1,750원 내외 정도가 지지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밀려버리면은 일단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예. 여기 1,750원은 일단 지지선으로 좀 잡으세요. 1,750원 지지선으로 잡고 만약에 지금 현재 내일이나 모레 양봉이 나온다면 계속 보유를 하고요. 만약에 예. 지금 내일이나 모레 음봉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매수 가격이 그래도 1,900원이기 때문에 요 위에서 청산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다른 분들보다는 양호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지선을 1,750원으로 잡으시고 내일이나 모레 계속해서 음봉이 나온다면 1,900원 요 매수 가격에서 조금이라도 이익이 난 상태에서 청산 전략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내일 갭상으로 해가지고 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청산을 한번 하세요. 청산을 한번 하시는 전략. 왜냐하면 오늘 거래량을 넘어서서 내일 거래량이 나오기가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일단 오늘 고점일 확률은 높아요. 그렇게 되면. 그럼 어차피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내일 갭상을 해가지고 오늘 고점 근처까지 올라가면 일단 무조건 청산. 이 실현하시고요. 지지선은 1,75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초록뱀까지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 일단 1,750원 지지선으로 내일 조금이라도 갭상승 한다면 청산하고 나오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예, 아미코젠 아미코젠이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25,600원에 30%인데요. 네. 그 전망하고 뭐 목표가, 그 손절가 뭐 이런저런 그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미코젠 일단 25,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갖고 계시는데 들어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들어간 지 한 10일 정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 열흘 정도 되셨고, 자, 이렇게 지금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제 향후 전망 같은 게 궁금하시다고 하셨으니까 바로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자, 이 종목 특별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걸 뭐 추천받아가지고. 추천받아서 하셨다, 그렇죠. 자, 아미코진 같은 경우는 바이오 원료 관련된 부분에서 집중하고 있는 회사인데, 펀더멘털 상으로 보면 이 기업이 특별히 좋아지지도 특별히 나빠지지도 않는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적을 가지고 펀더멘털 상으로 어떤 모멘텀이 불거나 뭐 그러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왜냐하면 섹터 자체는 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기술 특례 상장으로 들어왔고 바이오 원료와 관련된 부분은 얼마든지 좀 상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직까지 기대감이 실적으로 넘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부분이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주가는 상승했는데 이후의 흐름이 답답해 있다는 거죠.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이 지금 11월 달에 상승 한번 하고 그 후에 이제 지금 눌려지는 모습인데 기술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일단 한번 상승을 주고 이제 기간 조정 양상으로 들어가는데 기간 조정으로 들어갔다라는 부분은 여기 고점에 대한 28,000 지금 한 800원 여기에 대한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나왔죠. 한번 나왔고 전체적으로 받고 지금 내려오는데 이 종목은 일단 22,500원의 지지선입니다. 22,500원의 지지선인데 제가 봤을 때는 기간 조정이 아래쪽이나 위쪽을 봤을 때 아래쪽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기간 조정 이후에 고점 돌파 시도가 다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기술적으로 좀 보면. 그래서 22,500원을 지지선으로 해서 직전 고점이 28,000 여기 800원 정도를 넘어간지 못 넘어간지 일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8,800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위쪽의 목표 가격은 한 32,000원 정도까지 가는데 못 넘어가면 여기서 청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 목표 가격은 넘어가면 32,000원, 못 넘어가면 청산하시는데 여기를 넘어가려면 1분기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받쳐주지 않으면 여기서 또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28,800원, 2차 목표 가격은 32,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지선은 22,500원 정도인데 고점 기술적으로 좀 보면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28,800원 요 직전 고점 넘어가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대응을 좀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아미코즈 상담해드렸고요. 자, 일단 기간 조정 후에 고점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주셨고 22,500원 선 지지선으로 해서 1차 목표가 28,800원 그리고 이 선 돌파하는지 또 확인을 해보자라고 전략을 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은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문자로 들어온 종목은 해성옵틱스입니다. 매수가가 2,560원이고요. 그리고 비중이 30% 갖고 계신다고 보내주셨는데, 자, 이 종목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 해서 어제 이제 갤럭시 Z 플립 관련해서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좀 잘 가다가 윗꼬리 아랫꼬리 다 달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이 종목도 테마죠. 그러니까 실제 뭐 카메라 쪽을 좀 받쳐줄 수는 있지만 일단 드론 테마로 좀 들어왔고, 지금 이제 2,560원에 30%는 비중은 좀 작지가 않습니다. 30% 사셨는데 지금 여기서 사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테마가 형성돼가 들어갈 때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다 절대 사지 마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는데, 왜냐하면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지금 이만큼 터질 때 지금 고점이 이렇게 형성했잖아요. 그럼 다음날 여기를 완전하게 넘어가려면 이거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나야 됩니다. 그 다음날 이걸 넘어가려면 이거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나야 됩니다. 평소 거래량이 이만큼인데 이거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은 왜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날 다음날 상승하기가 어려운가는, 이걸 넘어서는 거래량이 그 다음날 들어오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다행히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시세가 좀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조정 이후에 다시 또 상승 좀 볼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죠. 다음날 바로 음봉이 들어와 버리면 이게 그대로 매물화 돼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음봉이 들어오면 이제 완착이 돼 버리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보신다면 이제 대응을 좀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요 종목은 아직 시세가 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2,35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면 오버슈팅이 나올 때 한 3,000원 정도까지. 그래서 2,350원은 지지선으로 해서 오버슈팅 나올 때 3,000원 정도에 붙을 때 청산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테마주들의 이 상담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테마주를 신청해 주셔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고점을 형성하는 이런 종목들, 그 다음날 그만한 거래량이 나오기 힘들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이 점 꼭 숙지하셔서 앞으로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은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이요. 매수가와 네. 비중은요? 대한항공 매수가가 잠시만요. 아이고, 깜빡했다. 네, 자, 대한항공 3만 원. 3만 원이요. 비중은 네. 얼마나 되세요? 15%입니다. 15%요.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3만 원이면 갖고 계신 지 그래도 꽤 되신 것 같아요. 갖고 사고 지금 계속 떨어지네요. 그러게요. 지금 네.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보면 좋을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유쾌하시고 좀 좋은 대답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좋은 대답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어떡하죠? 어떻게 할까요? 저희 방송 좀 자주 보세요. 한 번씩,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시구나. 우리 방송 예, 자주 보셨으면 이번에 27,750 올라왔었을 때 파실 수 있었는데 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왔을 때 한번 좀 본전까지는 못 와도 한 번쯤 이제 네. 팔고 다시 재매수하더라도 일단 팔아야 되는 상태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일단 지금 제가 현재 신종 코로나와 관련돼 가지고 대응을 말씀드릴 때 관련주, 비관련주, 피해주 이렇게 말씀드릴 때, 특히 이제 피해주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세 가지를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행, 항공, 중국 소비재. 그러니까 중국 소비재는 또 선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점 매수 기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여행과 항공은 이번에 반등이 나면 무조건 팔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지금 신종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이 여행과 항공은 직접적으로 1분기 실적이 이미 펀더멘탈이 훼손돼 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 이상으로 나오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행하고 항공은. 근데 이제 다행히 뭡니까? 대한항공은 지분 경쟁과 관련된 부분이 좀 이슈가 되면서 생각보다는 상승이 조금 더 나왔다 그러죠. 그럴 때 조금 정리를 하시면 좋았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볼게요. 그럼 이제 지금 12월 달에 고점을 일단 한번 만들고 하락한 이후에 이번에 이제 이 이슈가 신종 코로나 이슈가 불러지면서 갭으로 하락을 했고 밑에 좀 잡으면서 저점을 좀 형성했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여기 정도에서 만약 이제 비중이 가지고 계신 게 15% 정도인데 여기서 한 10% 정도 청산하시고요. 좀 아쉬우면
어차피 이 종목은 반등 주고 내려가는 이 구간에서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 이게 다시 재매수해도 되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매도 기회가 한번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22,800원은 지지선으로 오랫동안 보여졌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고요. 아마 여기는 지금 신종 코로나 이슈가 관련돼서 폭락했을 때의 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깨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쉽게 깨지진 않겠지만 대신에 여행이나 항공주는 뭐냐면 이번에 반등을 주고 내려오면 그 다음 반등은 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동이 점점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27,750원 이 고점을 놓고 22,800원가 뭡니까? 여기가 박스권이 좀 형성돼가지고 좀 기간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 부분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대한항공은 계속해서 이제 지분과 관련된 경영권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요 안에서 계속해서 27,750원, 27,800원 이렇게 붙을 거거든요. 그러면 전략을 일단 세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세우시는 게 좋냐면 이걸 가지고 3만 원 본전까지 넘어가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본전 찾겠다고 생각하시면은 27,750원에 붙을 때 일단 차익 실현 말씀을 드리고요. 나는 대한항공이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겠다면 다시 23,000원, 24,000원에 붙을 때 재매수하십시오. 그래서 27,750원 정도 할 때 한번 차익 실현하고 내가 전체 단을 못하겠다 이러면 15% 비중 중에서 10% 정도 27,750원 붙을 때 하고요. 그 아쉬우면 다시 그 10%를 24,000원 정도에 다시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박스권에서 등락으로 좀 길게 보는 전략 이렇게 좀 잡으신다면 전략이 좀 구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선은 22,800원이고 1차 목표 가격은 이번에 찍었던 27,700원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대한항공 상담해드렸고요. 자, 일단 박스권에서 좀 기간 조정을 거칠 걸로 보인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27,700원 선에 붙을 때 차익 실현을 하시고 조금 더 길게 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차익 실현 후에 좀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는 전략도 있다고 짜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도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메디톡스요. 메디톡스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5만 1,000원. 35만 1,000원. 몇 퍼센트 갖고 계세요? 한 20% 돼요. 20%요. 알겠습니다. 메디톡스 35만 1,000원에 20% 갖고 계시고 오늘 종가 33만 5,700원인데 예. 자, 이 종목 일단 지금 조금 손실 중이시기는 한데 앞으로 좀 어떻게 볼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뭐 좋은 종목은 사셨다 그렇죠. 메디톡스 특별히 사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 많이 빠졌잖아요. 아, 많이 빠졌다 사셨다 그렇죠. 35만 1,000원 정도. 먼저 왔는데 안 팔았어요. 안 파셨다 그렇죠. 그럼 사신 지는 꽤 오래 되셨나요? 그렇죠. 이거 지금 상당히 오래 되셨구나. 자, 네, 요 종목 좀 바로 됐어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메디톡스는 지금 이제 주가 차트로 보면 많이 빠졌다 그렇죠.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많이 내려왔고. 네. 많이 내려왔는데 이 가격이 이제 싸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가격은 많이 떨어졌지만 그만큼 메디톡스 이익도 많이 떨어졌다 그렇죠. 왜냐하면 메디톡스가 지금 30만 원대가 넘어가는 이 고가의 주식을 형성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보톡스 때문이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보톡스가 제일 첫 번째 퍼스트 카피 제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있었고 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로열티 지급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보톡스와 관련된 제품이 몇 개가 있을까요? 지금 제 손가락으로 세기도 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나왔다 그렇죠. 뭐 대웅제약부터 해서 뭐 휴젤부터 해서 휴온스 여러 회사들이 나오니까 어때요? 실적이 그렇게 좋아지지가 않는다 그렇죠. 특허와 관련된 부분도 소송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밀려 내려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연관돼서 보면 차트는 많이 밀려 내려왔지만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하셔야 되고 대신에 지금 11월 달에 잡았던 이 저점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유효성이 있는 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27만 4천 원 찍었던 저점은 제가 봤을 때 장기적인 펀드 물량이 좀 받아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여기를 하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번에 이런 좋은 모양이 됐을 때 조금 바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여기 보면 이제 38만 원 정도에 붙으면서 또 차익 매물도 좀 나왔다 그러죠. 그러다 보면 아래쪽이 강하긴 하지만 위쪽에 차익 매물도 들어왔기 때문에 예상되는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
그러니까 저점은 좀 한번 낮아졌다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여기를 이제 바로 넘어가는 모습은 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고 좀 길게 보시겠다고 하면 보유는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보유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너무 길게까지 보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간 조정이 조금 걸리거든요. 걸린 이후에 38만 원에 익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보유 기간이 좀 길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38만 원 넘어갈 때까지 보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래쪽에 27만 4천 원 여기는 거의 뭐 철벽일 겁니다. 여기 지지선에서 기간 조정 이후에 38만 원 정도, 35만 원 넘어서 38만 원 정도면 익절하는 전략, 종목을 한번 교체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38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갖고 가고 싶거든요. 그냥 가져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좀 길게 보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만큼 길게 가셔가지고 수익권이 많이 될까라는 부분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퀘스천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보톡스에서 찾지 못하는 모멘텀을 지금 화장품이나 다른 여러 기타 쪽으로 뭐 잡고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실적으로 가셔야 되지는 않아요. 그거 보려면 제가 봤을 때는 월 단위가 아니고 연 단위로 좀 길게 보셔야 될 겁니다. 몇 년 단위. 지금 중국 그 문제하고 관계 있나요? 중국 문제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지만 뭐 보톡스는 미용이고 미용이라 하면 화장품 쪽으로 연관될 수 있고 또 화장품 쪽에 공을 들이면 중국 소비자 이렇게 억지로 엮을 수는 있겠죠. 근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네. 그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보톡스와 이 회사가 두 개가 있을 때와 지금 경쟁 회사가 10개가 넘을 때 실적이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안 좋죠.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38만 원. 예. 예, 알았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이렇게 메디톡스까지 상담을 해드렸고요. 자, 저희 이번에는 카톡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카톡방도 상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주실까요? 네, 오늘 이제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서진 시스템 32,000원 사셨고, 5G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좀 하시는데, 서진 시스템은 지금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일단 주력이 삼성전자 쪽입니다. 그러니까 5G는 공급하는 쪽이 삼성전자냐, 하웨이냐, 에릭슨이냐, 노키아냐 어디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4개 중에. 서진 시스템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현재 5G 종목 중에 수급이 가장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너무 고점에 샀어요. 32,000원에 사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사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32,000원 사셨는데 일단은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고요. 지지선은 아래쪽에 29,000원 정도, 3만 좀 밑에 잡을게요. 29,000원 정도 잡고 매수하신 가격은 32,000원인데 목표 가격은 단기로 36,000원, 장기로는 좀 더 드릴 수 있는데 일단 36,0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목표가 3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지환 전문가의 투자 팁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오늘도 이지환 전문가께서 알찬 투자 팁들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때 주도 섹터에 들어가 보는 오히려 기회로 활용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한 이야기들 오늘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자, 오늘 시장은 아마도 IT 섹터에 가장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동안 계속 제가 주도 섹터를 얘기 드렸는데 오늘 뭐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 폭탄 맞으면서 큰 폭으로 하락한 하락의 주범이기 때문에 자, 이게 꺾이느냐 조정이냐 그럼 조정이면 뭐 어떻게 사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제일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하락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을 먼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락의 가장 IT 섹터 첫 번째는 애플입니다. 애플과 관련된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애플과 관련된 부분에서 애플의 공급과 관련된 차질이 나온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타격이 받는다. 그냥 이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애플이 그 폭스콘, 대만의 폭스콘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서 생산하는 비율 90% 이상입니다. 전국에 전량 생산한다고 보였는데 애플의 폭스콘의 최대 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종 코로나에 있는 우한에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결과죠. 이 공장이 예를 들어서 우한이 아니라면 좀 피해갈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우한에 지금 최대 공장이 있는데 그 우한에 지금 신종 코로나 부분 관련된 부분 피해는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별할 게 제가 봤을 때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애플과 관련된 이슈가 난데 우리가 저번에 테슬라와 관련돼서 2차 전기가 한번
크게 조정받을 것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어느 순간에 중국과 관련된 공급 문제가 나면서 절반을 깎아먹는 하루에 17% 하락하면서 폭락을 해버렸죠. 근데 2차 전지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애플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크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럼 우리 기업들, IT 기업들은 어떨까라는 부분. 중국에 지금 생산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겠냐는 부분. 예를 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정도 보시면 삼성전자는 지금 뭐 사안 쪽에 반도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낸드 플래시입니다. DRAM 쪽에 별로 그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때는 삼성전자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보여줘요. SK 하이닉스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섹터, DRAM과 관련된 생산 비중을 좀 보시면 메모리 쪽에 중국이 한 45% 정도로 좀 만만치 않은 숫자를 차지합니다. 근데 공장이 직접적으로 그 우한 쪽에 관련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처럼 직격탄을 맞을 염려는 없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애플 이슈가 나왔는데 그 이슈가 또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나온 직후에 또 나왔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결국 이제 애플이 오늘 발표했던 것처럼 다시 중국에서 미국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 뉴스가 미국 쪽에는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CNN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결국에는 뭐냐면 어느 정도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고 제스처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애플이 어차피 지금 뭐 메이드 바이 캘리포니아라 해서 미국에 생산되는 게 아니죠. 생산 메이드 인 차이나죠. 그 부분의 영향을 우리 시장이 좀 과도하게 받았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애플이 만약에 지금 애플과 하웨이가 생산 공급에 영향을 좀 받으면 반드시 악재가 되느냐라는 부분도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여러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애플이 공급을 못했을 때 삼성전자 반사의 이익은 없는가? 작년에 하웨이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IM 실적에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슈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오늘 ETF에서 지금 캡룰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ETF에서 비중을 30% 이상 지금까지는 ETF에서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게 풀렸습니다. 그게 풀리면서 이 삼성전자 30% 이상을 ETF에서 보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ETF 보유를 어떻게 했냐면 대부분 ETF를 가지고 있는 펀드들이 어떻게 했냐면 30%는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가고 이게 넘어가 버리면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가지고 있었죠. 주식 선물을 매수하면서 이걸 피해가지고 지금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어때요?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매수할 필요가 없고, 그냥 삼성전자를 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팔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이 이슈가 왜 중요한 부분이 되냐면, 그럼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매도하면 그걸 받아주는 쪽은 어디가 되냐면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가 이 갈림 부분이기 때문에 그 주식 선물을 받아줘야 되고 그러면 금융투자는 주식 선물을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이 매도를 하면 받아줘야 되니까 매수해야 되잖아요. 그럼 금융투자는 해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요것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선물을 받으니까 사니까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해야 된다. 결론은 이겁니다. 결국에는 금융투자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들 생각은 어떨까요? 지금 주식시장이 대부분 지금 보면 갭을 메꾸면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반등한 이후에 지금 이제 조정권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조정은 어쨌든 조정을 줘야 되는데 고점을 넘어가지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금융투자에서 삼성전자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결국 이쪽은 주식 선물을 매도한 이후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럼 외국인은 사야 되고 금융투자는 매도를 하면 내가 외국인이라면 생각이 어떨 것 같아요? 조정을 줘서 싸게 사고 싶다라는 거죠. 어차피 금융투자 쪽에서 매물이 나오니까. 그러면 어떨까요? 이번 조정과 맞물리면서 삼성전자는 금융투자나 단기 펀드들의 매도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물량을 며칠 안 가서 외국인들이 사게 된다는 거죠. 그럼 조정이 그렇게 무섭지만은 않다는 거죠. 왜? 매수 대기 물량이 들어와 이미 계산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신다면 이번에 IT 조정은 굉장히 거벌로 해가지고 너무 많은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조정받은 첫날에 들어가는 건 또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게 오늘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샀기 때문에 적어도 뭐 며칠, 짧으면 2, 3일 정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삼성전자를 사기 위한 외국인의 대기 매수 물량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저때 우리가 따라가면 삼성전자를 싼 값에 살 수 있고 IT 종목들을 조정 기간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큰 그림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은 오늘 원래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긴급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IT 섹터 얘기하니까 종목을 좀 말해달라는 요구가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반도체는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전공정, 후공정, 시스템 파운드리 쪽으로 계속해서 등락이 거듭하는데 뭐 테크윙이나 원액 QNC, 뭐 하나마이크론, 뭐 SF의 반도체 이런 걸 위주로 보시면은 무난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5G인데 5G가 지금 주가 등락이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왜냐하면 하웨이가 지금 미중 협상 이후에 1분기부터 이제 다시 재들어오게 되면서 실적 전망이 엇갈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외국계 증권사들도 보면 지금 갈팡질팡입니다. 5G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실적 전망이 지금 엇갈려져 버렸기 때문에 크게 대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지금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하웨이, 에릭슨, 노키아 이 4개 업체에 누가 어디에 공급하냐에 따라서 실적이 이제 결정나게 되는데 하웨이가 들어오면서 변수가 생겼어요. 하웨이는 왜? 앞에 세 업체들에 비해서 건설 비용이 45% 내외 정도밖에 안 되는 절반 가격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 의해서 하웨이를 배제했던 부분이 지금 이제 미국이 용납해주는 분위기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지적 재산권 문제를 어느 정도 타결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웨이가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뭡니까? 이제 역학구도가 완전히 바뀐다는. 그래서 지금 외국계 기업들도 지금 5G에 대한 투자가 분명히 레벨업은 될 걸 알면서도 어느 쪽에 가야 되는지 사실은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도 갈팡질팡입니다. 그 부분을 보신다면 그래서 지금 볼 수 있는 종목이 뭐냐면 KMW, 서진시스템, 오이솔루션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업체는 일단 삼성전자를 물고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나머지 기업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역학관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과 일본과 유럽, 지금 1차가 중국, 일본 이후에 2분기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게 미국하고 인도하고 호주거든요. 삼성전자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삼성전자의 주력으로 가는 회사들은 서진시스템, KMW도 마찬가지지만 KMW는 뭐 다른 쪽도 가지만 이런 쪽으로 사면은 그냥 무난한 중간 정도 이상의 5G 수익률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에릭슨이나 노키아 이쪽으로 가는 데는 모험성이 좀 있죠. 왜냐하면 하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냐 그건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보신다면은 아까 보시는 것처럼 KMW, 서진시스템, 오이솔루션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냥 휴대폰은 지금까지는 카메라 모듈을 끌고 왔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폴더블 폰으로 바뀌어버렸죠. 완전히 지금 주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모듈 쪽으로 왔을 때 MCNX가 굉장히 강했고 지금도 좀 강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한솔테크닉스 정도 강했는데 폴더블 폰으로 넘어오면서 세경 하이테크가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그렇죠. 요건 이제 삼성이 이제 전략적으로 완전히 전략을 바꿔버렸죠. 왜냐하면 이전에 폴더블 폰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으로 출시를 하고 기술력을 좀 테스트하는 부분이었다면 이번에 이제 고가폰과 중가폰을 내면서 뭡니까 전략적으로 지금 뛰어들어 버렸죠. 왜? OLED와 휴대폰에서 하웨이와 중고업체들 추격을 물리치기 위한 하나의 중간에 방어망으로 지금 폴더블 폰을 책정해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폴더블 폰은 이벤트성이 아니라 이제 삼성의 하나의 전략으로 들어와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폴더블 폰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뛰는데 세경 하이테크 정도를 유심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좀 자꾸 이제 구도를 좀 보시면 되는데 요까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제 하나 추가할 거는 MLCC와 관련된 삼성전기 부분이 있다. 요 부분과 MLCC는 지금 5G와 전장 부품 쪽으로 다 몰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올해 큰 폭의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작년에 초반에 PCB가 크게 뛰었던 것처럼 아마 MLCC가 크게 뛸 건데 그 부분에서는 삼성전기를 따라올 수가 없죠. 요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가 이 조정을 좀 어떻게 봐야 되냐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조정에서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가 지금 반대급부 쪽으로 지금 어제 오는 이슈가 나오면서 좀 뛰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종목에 지금 현재 보면 대부분 손실액이 마이너스 한 40% 5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거의 절반 이하로 지금 들고 있다가 오늘 좀 뛰면 뭐 마이너스 한 30% 40% 좀 줄었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추세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신종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 떴을 때 아프지만 비중을 줄여서 계속해서 그걸 현금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가능적으로 오를 때. 그러니까 그 손실을 그대로 안고 있기엔 좀 불안하잖아요. 그럼 현금화를 시켰을 때 나중에 이 종목이 더 가면 어떠냐는데 더 가기 어렵다면 그 현금화 시킨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종목이 신종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 떴다라는 거는 반대쪽으로 IT 종목들은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현금화 시킨 부분을 가지고 조정을 받고 있는 IT 쪽으로 계속해서 넘기면 되는 거예요. 10% 정리하면 여기 10% 사고 20% 정리하면 여기 20% 사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 과정이 끝난 이후에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갔을 때 원금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 애플과 관련된 이슈를 좀 보면 이 조정이
그렇게 현재까지는 물론 제 말이 절대적이지 않고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까지 봤을 때는 이 조정이 그렇게 겁나는 조정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주가 상승을 주도한 게 미국의 나스닥이고 나스닥에서 특히 기술주들이 거의 뭐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면 된다. 미국 쪽.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IT가 지금 주도 섹터고 거기에는 삼성전자, 미국에는 애플이라는 부분인데 만약에 애플과 삼성전자가 완전히 꺾였다 그러면 어차피 주도 섹터가 완전히 꺾이는 것 때문에 당분간 주식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결국에는 여기에 우리가 어느 기대치를 가지고 베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지금까지 나온 객관적인 자료로 본다면 이 조정을 너무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무서워해가지고 이번 기회를 못 잡으면 어렵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IT 섹터들을 보시면서 지금 어느 종목을 살까라는 부분, 이 순환매가 계속되는 5G에서 MLCC 같다 반도체를 갖다는 부분 따라잡기 힘드신 분들은 어쩌면 이번에 기회일 수 있습니다. 어떤 기회?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섹터를 따라가기 힘들고 순환매 잡기도 힘들다면 삼성전자는 웬만한 IT 섹터에 중간 정도 이상의 성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이번에 좀 받을 때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오늘 주도 섹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좀 장이 큰 폭으로 조정받으면서 여러분들 많이 좀 불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주신 전략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분명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재환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저희가 많은 내용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